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뉴스 팡입니다. 2019년 11월 1일 비트코인 뉴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 참고사항일 뿐이고 좋으냐 아니니 투자하실 때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금일 유명 애널리스트들의 분석들 나눴는데요. 우선은 비트코인 곧 엄청난 골든 크로스를 보게 될 것이다 라는 전망을 내놓은 분석가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지 같이 자세히 살펴보면서 다양한 뉴스들 같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 유명 애널리스트는 필브라는 필명으로 활동하고 있는 애널리스트고요. 이 애널리스트가 지금 분석하는 내용은 이 단기 이동평균선이 장기 이동평균선을 돌파하는 이 골든크로스를 나타내고 있는데, 그 골든크로스가 이제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좀 추가적으로 아셔야 될 부분은 그 단기적으로 나왔던 이 단기적인 그 이동평균선이 있고요. 장기적인 이동평균선이 나눠집니다. 그래서 일봉으로 볼 때와 그리고 주봉으로 볼 때 이 이동평균선들이 다 달라요. 그리고 이 기간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50일 이동평균선, 100일 이동평균선, 200일 이동평균선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누기도 하고, 여기에 이제 WMA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이제 주봉상으로 보는 거고요. 이 DMA라고 되어 있는 거는 일간으로 본 겁니다. 그래서 일봉으로 봤을 때의 이동평균선을 DMA라고 표현하고, 이 WMA는 이제 주봉상으로 봤을 때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제 그 데드 크로스에서 이제 골든 크로스로 넘어가는 사이, 그걸 지금 표현하고 있거든요. 여기를 보시면 이제 그 50일 이동평균선, 50주 이동평균선이 100주 이동평균선을 이제 돌파하는 흐름들이 곧 나올 것이다 라고 이제 전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패턴이 과거에도 이제 똑같이 반복되었기 때문에 이 추세를 굉장히 중요하게 바라보고 있는 건데, 지금 2016년도 이 부분에서 지금 골든크로스가 나온 적이 있죠. 그래서 50주 이동평균선이 100주 이동평균선을 뚫고 이렇게 올라가는 그 구간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급상승하는, 그 비트코인이 급상승하는 패턴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패턴, 이 시점하고 어떻게 딱 맞물려 있습니다. 지금 골든크로스가 나왔던 이 부분하고 비트코인이 급상승하던 그 시기하고. 그래서 이때 이제 골든크로스가 곧 출현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전에 이제 데드크로스가 먼저 한번 나오고 이제 골든크로스로 지금 전환하는 과정 속에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과거에도 이렇게 데드크로스가 한번 출현을 했고, 그 데드크로스가 한참 지난 다음에 이제 골든크로스로 전환이 되는 시점이 왔죠. 그때는 100주 이동평균선이 하락하면서 이렇게 내려오는 시점이었고, 그리고 50주 이동평균선은 하락을 멈추고 이제 올라오는 선에서 이게 마주치게 됩니다. 지금도 비슷한 그 형태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100주 이동평균선은 이제 살짝 내려오는 꺾이는 시점이고, 50주 이동평균선은 이제 상승 추세로 지금 전환해서 계속 올라가는 추세예요. 그래서 추세 자체는 지금 긍정적으로 보여지는 부분이 있죠. 그리고 그 밑에 이제 200주 이동평균선이 밑에 있습니다. 200주 이동평균선은 장기적으로 그 급락을 맞았을 때 이 바닥권을 지지해줬던 그 부분하고 일맥상통하고 있죠. 과거에도 이 지지를 받았던 이 구간이고, 200주 이동평균선에서 지지를 받았고, 현재에도 가장 저점에서 200주 이동평균선의 지지를 받고 올라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차트를 조금 더 깔끔하게 제가 가져와 봤는데, 지금 이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서 데드크로스가 나왔고, 여기에서 지금 골든크로스가 출현을 했어요. 그런데 정말 절묘하게도 이 골든크로스가 딱 나오고 얼마 되지 않아서 급상승하는 패턴들이 그때 2016년도에 출현을 했었고요. 그때부터 본격적인 이제 불장의 시작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전까지는 굉장히 오랫동안 횡보를 하는 구간이 있었습니다. 이 구간에서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는데, 이 부분이 지금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100일 이동평균선, 100주 이동평균선이 이제 살짝 내려오는 꺾이는 구간이고, 지금 50주 이동평균선은 지금 상승하는 구간이죠. 그러니까 가격대가 지금처럼만 위에서 이렇게 진행만 되어도 골든크로스는 자연스럽게 출현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래서 이 부분을 예측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골든크로스가 출현하면 이와 같은 패턴이 도출될 수도 있다라고 이제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이대로 흘러갈지는 이 가격대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이 가격대가 만약에 이걸 꺾고 내려간다면 이 추세는 완전히 달라지는 거고, 만약 이 위에서만 계속 놀 수만 있다면 자연스럽게 골든크로스는 발생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차트에서 보는 부분하고 조금 비슷한 부분도 있는데요. 지금 이 부분이에요. 과거에 이 패턴에서 상승을 했던 패턴들, 급상승을 했던 패턴에서 이렇게 급락이 나왔던 패턴들이 있는데요. 이 급락을 하고 다시 회복을 하는 추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회복 추세에서 다시 또 살짝 꺾이고 다시 또 회복을 하고, 그래서 이 가격대가 상단에서 이 어센딩 트라이앵글 패턴을 만들어가는 요 시점이 나왔는데, 만약 이 가격하고 비슷한 패턴이 지금도 도출이 될 수 있다면 이 가격대도 상당히 여기까지 이제 상승을 한 다음에 이 위에서 조정을 보이면서 가격을 모아가는 형태, 이 형태가 나온다면 가장 최상이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로서는. 근데 이 패턴을 과연 또 반복을 할 수 있을지, 요즘에는 그 패턴들이 계속 바뀌고 추세도 많이 바뀌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조심해서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비슷한 패턴은 요것도 있죠. 지금 이 100주 이동평균선, 100주 이동평균선에 여기서 지지를 받았다는 겁니다. 여기서도 지지를 받았고 여기서도 지지를 받았던 그 구간이 비슷하긴 하는데 과연 이 패턴대로 흘러가 줄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비트코인 가격은 앞으로 수일 수준에 지금 상당한 추가 상승이 예상된다라는 이 전망을 내놓은 분석가가 있는데, 이 조 슈레이거가 분석을 한 내용이고요. 조 슈레이거는 지금 현재 그 9,400달러 선, 이 9,000달러를 이제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9,000달러를 지킨다면 추가적으로 그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다라고 이제 분석을 하고 있고요. 이 가격대를 계속 지켜줄지는 한번 지켜봐야 되겠죠. 근데 이제 불장을 예상하는 그 분석가들은 대부분 이제 9,000달러 이상에서 9,000달러를 내려가지 않는 걸 원할 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브라이언 암스트롱은 이제 코인베이스의 CEO죠. 이제 코인베이스의 CEO인데, 이 사람이 과거에 2010년도, 그러니까 비트코인 100서가 나왔을 때 그 100서를 읽어보면서 굉장히 큰 감명을 받았다라고 하고 있어요. 인터넷 출연 이래로 받은 가장 큰 감명이었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 비트코인에 대한 내용들을 굉장히 감명 깊게 봤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럼으로써 인터넷 이후로 이 블록체인, 이 비트코인과 관련된 확산을 위해서 이제 노력을 하고 싶다라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이제 지금 코인베이스는 굉장히 미국에서 엄청난 큰 거래소로 이제 활동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브라이언 암스트롱이 그 비트코인에 감명을 받았던 그 부분들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코인베이스가 그만큼 또 상당히 커졌기 때문에 더 큰 영향력을 미치지 않을까. 제가 생각해도 인터넷 다음으로 확실히 이 블록체인이라는 거, 이 비트코인이라는 것이 정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도 영향을 미치고 있고 앞으로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핵심적인
기술은 사회를 많이 변화시키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비트코인에 대한 분석, 단기적으로 이제 하락세를 예측하는 분석가도 있는데요. 이 트레이딩 이샷 같은 경우는 지금 피보나치 되돌림 구간을 통해서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0.618 구간까지 이렇게 상승을 해서 다시 한번 하락하고 8,700달러까지 하락하는 패턴들이 나올 것이다 라고 분석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 추가적으로 지금 0.618, 0에서 1로 해당을 했을 때 이 0.618 구간인 8,545달러 선까지도 조정이 나올 수 있고, 아니면 추가적으로 8,000달러까지도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RSI가 전체적으로 이제 베어리시 다이버전스로 이렇게 내려가는 하락 추세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이제 그렇게 하락 추세로 추가적으로 내려갈 것이다 라고 분석하고 있는데, 이거는 4시간 봉으로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오류가 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러니까 이건 참고적으로만 보시길 바라고요. 자, 그리고 크립토마이클의 분석이 있는데요. 크립토마이클은 이제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증권거래소 출신이죠. 지금 비트코인의 현재 가격 조치는 2016년과 굉장히 비슷하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고, 비트코인의 새로운 가격 목표는 17,000에서 2만 달러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하고 좀 비슷하긴 하죠. 요렇게 이제 지지를 받고 다시 한번 올라오는 이 패턴, 여기서 지지를 받고 상승하는 이 패턴이 다시 한번 반복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고, 이 반감기 정도에 도달하면 16,000달러, 17,000달러에서 2만 달러까지도 이제 갈 수 있다라고 분석을 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중국의 비트코인 채굴기 생산업체 카나안에서 미 나스닥 상장을 도전한다고 합니다. 글로벌 2위 비트코인 채굴기 제조업체 이제 카나안이 있는데요. 이 업체가 미국 나스닥의 상장을 도전하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암호화폐 채굴 업계를 양분하는 비트메인도 이제 상장 신청서를 비공개로 제출해서 그 심사 결과에 업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지금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주식 공개 상장 신청서를 이제 제출한 상태이고, 해외 기업이 이제 상장을 신청했을 때 SEC 심사 과정은 3단계를 거치면 약 1, 2개월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지금 정시의 유가증권 신고서류에 따르면 카나안은 지난해 3억 9,400만 달러의 수익과 830만 달러의 순수익을 기록했고, 올해에는 현재까지 4,580만 달러의 손실을 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업은 IPO를 통해서 4억 달러를 조달하고 티커명 캔으로 나스닥 증시에 상장한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 지금 손실이 났어요. 근데 4,580만 달러의 손실이 난 상태에서 이게 상장을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자금이 많이 필요한 입장에서 급하게 상장을 추진하는 것으로 지금 보여집니다. 이렇게 상장 추진을 하면 과연 상장이 될지가 좀 의문이에요. 지금 카나안 같은 경우는 지난해 5월에 홍콩 증시에 상장을 신청을 했지만 6개월 만에 검토 기간 만료로 종료가 됐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못 해주겠다 이거죠. 그래서 홍콩 증시에 상장을 못했고, 그 비트메인 1위에 위치해 있는 지금 비트메인 같은 경우도 홍콩 거래소 상장 추진을 지난해 9월에 했었는데요. 비트코인 시세 급락 영향으로 해서 이제 신청을 철회하기도 했었습니다. 지금 이제 다시 나스닥으로 도전을 하고 있는데, 나스닥이 그렇게 또 호락호락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쉽지 않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채굴업체인 비트메인의 우지한 관련 소식인데요. 지금 비트메인의 창업자였죠. 우지한이 이제 다른 공동 창업자인 장커탄을 밀어내고 이 경영권 찬탈에 성공하면서 화려하게 복귀했다라는 소식은 이미 한번 전해드렸죠. 이 우지한의 쿠데타라고 알려졌는데요.
우지한이 이제 예전에 그 직위를 하고 회사가 좀 어려워지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서로 지금 공동 창업자인 장코탄과 같이 그 경영에서 이제 물러났었는데, 장코탄이 이제 중간에 계속 그 경영을 관여를 하고 인사 담당자가 이제 장코탄의 사람이었다고 해요. 근데 그 인사권을 통해서 이제 사람들을 해고하고 하니까 내부에서도 이제 동요가 일어나기 시작했고, 그때 이제 장코탄이 그 출장을 갔을 때 급하게 이제 우지한이 그때 이제 장코탄을 퇴출하는 그런 인사를 감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장코탄의 그 임원에서 이제 퇴출이 되고, 여기 이제 우지한이 지금 경영권을 다시 장악하게 되는 상황으로 오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우지한에 대한 이제 평가는 조금 엇갈리긴 하는데, 우선은 이 비트코인의 이제 창업자이고 가장 유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호적인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지한에 대한 평가를 한번 살펴보면, 우지한은 세계 최대 암호화폐 채굴 기업 비트메인의 창업자이자 비트코인 중국어 백서를 최초로 번역한 중국 업계 명실상부한 선구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스티브 잡스가 그러했듯 우지한이 비트메인의 제2 성공 신화를 만들 것이다 라는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고 합니다. 재미있죠? 스티브 잡스와 비견할 정도로 우지한이 굉장히 엄청난 사람으로 지금 인지가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반면에 지금 비판하는 쪽도 있긴 한데요. 그 중국 암호화폐 1인 미디어 비스차오판 서우의 창업자 황한은 메신저를 통해서 지금 장코탄 비트메인 공동 창업자는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으며 투표권은 지분율보다 더 높다. 내부에서 배척을 당해도 주주총회를 열어서 이사회를 재구성할 수 있다 라는 얘기를 하며, 결국에 이는 비트메인 해외 주체 지배구조 개편이 일어나고 있거나 인위적으로 BCH를 띄우려는 수작이다 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BCH가 지금 이제 나오면서 뭐 논란이 많았죠. 근데 장코탄은 BCH에 대해서 조금 그 반대 의견이었나 봐요. 그래서 서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의견 대립이 있었던 것 같고, 결국에는 우지한이 이제 즉위를 했기 때문에 결국엔 BCH를 엄청나게 또 밀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비트코인 캐시가 과연 얼마나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과연 우지한이 그렇게 지지를 하면 BCH가 뜰 수 있을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G7 명확한 규제안 없이는 스테이블 코인 발행해서는 안 된다. 리서치에서 뭐 여러가지 CBDC가 5년 내에 출시될 전망이다라는 보고서가 나왔다고 하는데요. 우선은 G7 선진국 7개국이죠. 뭐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주요 7개국이 이제 명확한 규제안을 마련하기 전에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해서는 안 된다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G7은 30일 스테이블 코인 워킹그룹이 발간한 보고서를 통해서 그 어떤 글로벌 스테이블 코인도 명확한 규제를 통해 자금 세탁과 투자자 보호 등 관련 위험이 충분히 해결되지 않으면 운영되어서는 안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정적으로 운영을 당연히 할 수가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 지금 현재 이제 페이스북이 추진 중인 리브라 프로젝트도 여기에 이제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G7 워킹그룹에서는 지금 이제 중요하게 바라보는 부분들이 우선은 다른 민간에서 이제 발행하는 것들이 아니라 이제 국가에서 발행하는 CBDC가 더 이제 중요하다라고 보는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디지털 화폐, 중앙화된 디지털 화폐를 발행하는 쪽으로 지금 의견이 많이 모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럽 같은 경우는 이 유로를 스테이블 코인 대항마로 이제 내세웠고요.
그래서 프랑스 재무장관 브루노 르메르 같은 경우 역시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서 유럽 연합은 암호화폐를 통제하기 위한 통일된 규제를 도입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CBDC의 개발을 필요성을 주장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각국에서 그 디지털 화폐를 발행하는 역할을 지금 하고 있죠. 많이들 지금 바빠졌습니다. 그래서 G7에서도 급하게 지금 이런 중앙화된 디지털 화폐를 빨리 발행해야 된다라고 조급하게 지금 서두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IBM 연구에서 지금 중앙은행발 디지털 화폐 5년 내에 등장을 예상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IBM과 공적 통화기금 기구 포럼은 이제 7월부터 9월까지 13개 선진국과 10개 개발도상국 은행들을 대상으로 CBDC 관련 공동 연구를 실시하고 보고서를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따르면 지금 앞으로 그 5년 내에 CBDC가 앞으로 출현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차세대 이제 결제 방안으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5년 내에 나온다고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이제 중국은 더 빨리 나올 것으로 보여져요. 중국은 앞으로 2020년도가 지금 목표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2020년 1월 1일부터 암호화폐 법 개정이 일어나고 있고 그 법을 기준으로 해서 2020년도에 나오지 않을까. 지금 중국이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고 그에 뒤따라서 지금 다른 유럽이나 이제 미국에서도 CBDC가 출현할 가능성이 지금은 높아 보입니다. 자, 그리고 미 연준 올 들어 세 번째 기준금리를 인하했는데요. 암호화폐 시장은 반응이 없었다라는 소식입니다. 지금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정례회의에서 통화정책 기준금리 연방기금 금리를 1.75에서 2%에서 1.5에서 1.75%로 0.25% 포인트를 내렸다라는 소식입니다. 기준금리가 이렇게 내려가게 되면 결국에는 시장의 유동성이 풀리게 되고 이렇게 풀리게 되면 아무래도 그 자산의 가격은 상승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자산 가격이 상승하는 그리고 안전자산으로 자산이 이동하는 형태가 나올 것이다 라고 해서 이제 금이나 금 같은 자산들이 이제 뭐 가격이 오를 것이다 라는 예측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럼 뭐 디지털 금이라고 불리우는 비트코인에도 이제 기준금리 인하의 호재가 될 수가 있다라고 전망하는 분석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시세의 반응은 없었다라는 소식이고요.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비트코인이 이 기준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는 조금 상관관계가 단기적으로는 떨어져 보이고요. 장기적으로는 뭐 거기에 변동성이 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을 수 있죠. 비트코인은 반응이 굉장히 빠른데 이런 기준금리 인하에는 바로 반응이 없는 거 보면 거기에서는 크게 민감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기준금리에는. 자, 오늘 여기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좀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 참고사항일 뿐이고 조언이 아니니 투자하실 때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즐거운 불금입니다. 불금 잘 보내시고요. 주말도 즐거운 주말 또 시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방송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